2013년 겨울의 어느 날 20대 남성은 서울 강남 한복판의 한 학원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건물 앞을 서성이던 그때 30대 여성이 나타났고 얘기 좀 하자며 말을 건넵니다. 여성은 기다린 남성에게 3층에 다녀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남성은 온 힘을 다해 뛰어 올라갔고 여성보다 먼저 3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 왜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어긋난 짝사랑, 여교사 스토킹 살인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게 2013년 12월에 벌어졌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던 거죠? 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22살 남성 유 씨는 피해자 조 씨를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09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한 대안학교 학생이었는데요. 당시 진학지도 교사였던 이 조은혜 씨를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모습에 호감을 갖고 짝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조은혜 씨는 두 사람의 사이를 선생과 제자로 규정하고 선을 긋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 씨가 조 씨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에 답하지 않으면 온갖 욕설까지 하면서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사실 이 학창 시절에 선생님 짝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 조모 씨도 너는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야. 선을 확실히 그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이지 그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했을 때 답장을 안 하면 그걸 또 욕설은 협박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꾸짖었더니 이제 학교도 잘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 유 씨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다라는 거고 꾸지람을 듣고 학교를 결국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 씨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여기서 제동을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학생이 유 씨죠. 유 씨가 2011년 3월 달에 자신이 이 조 선생님하고 조 씨 선생님하고 사귄다고 학교 관계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아이고. 그 메일에 대해서 이 조 씨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때 살해의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cm 넘는 그런 어떤 흉기를 들고 이 선생님 있는 집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살해는 바로 하지 않고요. 목을 조르려고 하다가 다시 또 성범죄, 강간 같은 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침대에 눕혔는데 또 범행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행은 포기하고 집을 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 선생님에게 저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 조모 씨가 흐느끼면서 살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때만큼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미수에 그쳤잖아요. 자, 거기서 일단 스톱을 했지만 자, 지금까지만 이 내용을 들어봐도 이 유모 씨라는 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유 씨 부모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지 2011년 2월 대학병원 정신과에 유 씨를 데리고 갑니다. 그 결과 유 씨한테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미행이나 폭력 등의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망상장애 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집요하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행동도 이 망상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유 씨는 이후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진단만 내리고 이 부모가 미국으로 이 도피 유학을 보낼 게 아니라 이때 만약에 법적 처분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리고 또 아마 뭐 부모들이 아유 뭐 선생님 우리 애 좀 한 번만 선처해 줘. 뭐 손이 발휘되도록 또 빌지 않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한 그 10년 전에 이 사건을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쪽에 그 아버지가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좀 사랑으로 이 나이도 어리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용서해 주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해결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가해자인 그 유 씨 부모 같은 경우는 아들을 퇴원시켜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간호학과에서 그 공부를 하게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신 그 질환과 연관돼서 망상장애 진단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이 여교사에게 호감을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이 결혼 뭐 해달라 하는 이런 그 요구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 그 가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받아야 될 어떤 사랑과 관심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뭔가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그 가해자가 저런 어떤 집착을 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이미 몇몇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양 변호사님. 일단 미국 모 대학 간호학과로 그냥 거의 도망치듯 유학을 보내서 일단 분리는 했습니다만 그런다고 이게 멈춰졌겠습니까? 안 멈춰졌다라는 거죠. 지금 유 씨는 미국으로 사실 그렇게 가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나는 불행해지고 이 조 씨는 행복해졌다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동문이 이 유 씨한테 선생님 사실 결혼하기로 했단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로 결혼한 게 아니라 좀 이제 포기해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양 변호사님, 예.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저 화면이 피해자의 당시 이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네. 가해자가 남겼던 협박글이었다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자, 보시면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저런. 예,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 자, 지금 박 변호사님 예. 저 화면을 보니까 진짜 뭐 일단 이건 진짜 시한폭탄이었네요, 이미. 그렇죠. 예. 지금 유학을 간 거잖아요. 갔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메일을 한 400여 통 남겼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뭐 미워서 죽이고 싶다. 다 죽여버릴 거다. 네 아이 남편도 반드시 뭐 결혼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내가 너 못 찾을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반드시 찾는다. 너는 내 여자다. 누구한테도 못 준다. 졸업할 때까지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400통 이상의 협박성 메일이 갔었고요. 또 게시글 도 많습니다. 샘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행방이 묘연하다. 며칠째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 아이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세상에. 또 프라이즈 얘기하면서 저 살인의 추억이죠. 저 포스트까지 올리면서 조 씨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사달이 납니다. 예. 저렇게 협박을 했던 피해자, 왕년에 자기의 선생님, 조 씨의 직장을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결국 범행을 계획하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결국 실행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조 씨의 직장 주소를 알아낸 유 씨는 조 씨를 찾아가 다시 한번 사귀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스토커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서 또다시 살인을 계획하는데요. 바로 다음 날 2013년 12월 18일 유 씨는 과도를 품에 감춘 채 조 씨가 근무하는 강남의 한 어학원 건물 주변에서 그녀가 퇴근하길 기다립니다. 저녁 7시 15분 무렵 조 씨를 발견한 유 씨는 건물 안으로 바로 따라 들어가서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릅니다. 조 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무려 14차례나 찔렀는데요. 더 끔찍한 건 시신을 미리 봐둔 이삿짐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근처 계단에 숨겨놓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저 짓을 한 겁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예비 신부였던 거잖아요. 예?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이 그 유 씨에게 단념하라고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념을 시키려고 해줬던 말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이제 됐던 끓고 건가요? 있던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방향은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사실 나는 미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를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바로 상대의 탓이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살해하는 그 수법이라든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과 소위 얘기해서 어떤 사람을 소유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사건 당일 밤 그나마 다행으로 바로 검거는 됐어요. 왜냐하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또 본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범행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인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먼저 조 씨의 시신부터 찾았고 그 범행 현장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골목길을 그냥 배회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건 이제 피해자인 조 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3개월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교제하고자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또 범행 사실은 자백을 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법원은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간호학도입니다. 해부학을 배운 사람이 유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를 했다라는 거. 또 살해하기 전에 이 400차례 이상의 이메일 등등 재질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다만 무기징역이 더 극형이 선고 안 된 이유는 예. 정신적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좀 앓고 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무기징역이 아닌 35년형이 선고가 됐고 당시 아마 22살이었어요 유 씨. 그러니까 57세면 또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건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9년 전 사건입니다. 9년 전과 비교해서 스토킹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 또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됐을 것인가. 이미 지난해 수많은 교제 살인 사건을 보셔서 알겠지만 과연 무엇이 나아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최근 법무부가 스토킹 범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걸 추진한다. 이거 양 변호사님이 매번 하셨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로서는 신고를 하게 되는 게 우리 그 지역 환경, 주거 환경상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뭐 전자발찌는 스토킹 범에게 이것도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전자발찌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한으로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히 떨어져 있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라도. 그래서 확실히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피해자가 뭐 신고할 수 있는 시계 같은 거 차고 스마트워치 차고 있어도 그걸 가해자가 오는 걸 보고 스마트워치 눌러서 막으면 늦죠. 어떻게 막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